자, 이번에는 또 교육시선 2019년도 5월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4.16 교육체제를 어떻게 진전시킬 것인가. 메리토크라시에서 디그노크라시로, 그쵸? 능력주의에서 존엄주의로. 자, 가봅니다. 4.16에 관련된 거,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죠? 4.16 체제 이전에 한국 교육의 지배적인 이념은 승자 지배 이념. 승자 지배 이념은 바로 뭡니까? 능력주의. 그쵸? 능력주의. 이로 인해 학교는 변별기관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시험형 인간이 되었습니다. 승자 지배 이념, 능력주의, 변별기관, 시험형 인간 다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합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교사들은 몰개성화, 소졸화 경향을 보이고요. 결국 각 교육 주체의 자기소외가 구조화됩니다. 이러한 다방향 악순환 교육체제는 세월호 참사를 낳은 거대 체제의 구성 요소이자 중요 부분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4.16 이후 교육 질문은 이 지점으로 수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4.16 이후 던져야 할 질문은 교육의 구조적인 안면과 이로 인해 나타나는 교육 주체들의 삶의 왜곡 문제를 적나라하게 들춰내는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기왕의 모순과 미래의 당면한 문제를 포괄할 수 있는 정책 조합, policy mix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5가지의 핵심 관문, 즉 교육 이념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 입시 제도의 개혁과 대학 서열 체계의 완화의 패키지와 학교 운영 체제의 공영화, 교육과정 체제의 혁신, 교육 정책과 사회 정책의 병행 추진 등을 제시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거 아까 방금 전에 했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메리토크래시, 능력주의라고 하죠. 부와 권력과 명예 등과 같은 사회적 재화를 어떤 사람이 타고난 혈통, 신분, 계급이 아니라 오로지 능력에 따라 사람들에게 할당되는 이념입니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리토크래시 이념이 공고화된 조건에서 학교는 강한 변별 압력을 받게 되어서 학교는 변별 기관으로 되고요. 학생들은 시험에만 몰두를 하게 되죠. 교사들은 평가 문제 출제에 있어 리스크를 줄이되 변별이 가능하도록 안전한 문항과 고난이도의 기형적 문항을 뒤섞는 전략을 채택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들은 교사의 출제 전략에 조응하기 위해 연관된 지식 모두 익히기 등과 같은 소위 전방위 저인망식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학습 양식은 빠르게 확산되고 다양한 수단을 파생해 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이외의 진로에 대한 가치는 사소하게 취급되고 이 진로를 선택한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나 지원도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비진학 학생들이 부차적 존재 혹은 부분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 같은 변별 압력의 작동 모형은 학력 간 소득 격차가 큰 자원 배분 시스템의 작동이 지속되는 한 그리고 변별력을 강조하는 교육 공정성 담론이 확산될수록 더욱 공고해질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메리토크라시와 변별 압력 작동 모형입니다. 신자유주의화와 메리토크라시. 그렇죠?
대학 서열체제, 대학 입시체제, 변별, 압력, 고난도, 기형적인 문제 출제, 저인망식, 전방위 저인망식, 학습 정체성의 동질화. 그쵸? 따라서 요것도 중요하죠. 요컨대 당대 한국 교육의 지배적인 이념은 승자 지배 이념이고 이로 인해 학교는 변별 기관으로 기능하고 학생은 시험형 인간. 승자 지배 이념, 메리토크라시, 능력주의, 변별 기관, 시험형 인간. 그쵸? 나타납니다. 교사들 또한 자기 소외 현상이 구조화됩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러한 난제를 타개할 것인가에는 5가지의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교육 이념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가 중요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좋은 직장을 갖고 좋은 대학을 갖고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교육인가? 아니면 학생 한 명 한 명 개개인의 행복과 그다음에 존엄과 개별성을 유지하는 것인가에 대한 교육 제도의 기반은 교육 이념입니다. 교육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구성한 것이 바로 교육 제도이고요. 따라서 교육 체제 전환을 위해서 선행해야 할 것은 우리는 어떤 교육 이념을 채택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가 필요합니다. 모든 시민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고양하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무를 지는 것 같이 교육에서도 모든 학생의 존엄 증진을 국가가 담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념적 지향을 함축하는 예비적 개념으로서 디그노크라시를 상정합니다. 디그노크라시는 모든 학생의 존엄의 동등성을 보장하고 개별 학생이 지닌 고유성의 탁월한 발현을 공교육의 목적으로 삼는 이념입니다. 모든 학생의 존엄의 동등성, 개별 학생의 고유성. 그쵸? 둘째, 입시제도 개혁과 대학 서열 체제 완화 및 패키지가 필요하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겠고요. 학교 운영 체제의 공영화가 중요하다. 공영화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이 참여하는 것이겠죠. 학교 구성원의 전면적 참여에 의한 공동 운영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하나는 이러하고 다른 하나는 이러하다. 하나는 학교 구성원에 대한 지위 재조정이다. 그렇죠? 즉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학교의 공동주인 지위를 나눠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2019년에 경기도에서는 학교 자치조례라는 걸 만들었죠. 다른 하나는 학교 구성원의 전면적 집단적 참여를 위한 시스템을 필요하다. 그렇죠? 법률적인 지위를 갖추어 놓고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놓는 것들이죠. 대단하네요. 전자가 인식 조건이라면 후자는 제도적 조건입니다. 제도적 조건이 인식 확장의 매개 기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회의 법제화가 중요합니다. 특히 학교 주체 자치 조직의 법제화는 학교 운영체제를 공영화하는 데 있어 결정적 도건이 될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교육과정체제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중앙집중식 교육과정에서는 교사의 역할을 매우 제한적으로 설정하고 교사 학생이 이분법적 질서를 기본 원리로 삼게 됩니다. 그렇죠? 우선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교과 편제, 시간 배당, 교과목 내용에 대한 지침보다는 성취 목표 및 학습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성격으로 한다. 그렇죠? 즉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대강화하고 그 다음에
유연화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야만 지역 수준이라든지 학교 수준, 교사 수준에서의 교육 과정이 좀 더 유연화해질 수 있겠죠. 교육 정책과 사회 정책의 병행 추진이 되어야만 한다. 그쵸? 그런 것들 쭉 보면 되겠고요. 그쵸? 기억을 넘어 담대한 기획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기억의 정치가 중요합니다. 즉 박제화되거나 문화적으로 소비되는 기억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체제적 인식을 밑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를 교육체제의 전환의 획기로 삼고자 한다면 중도적 정책 접근, 예컨대 고교학점제, 자유학기제, 혁신학교 등에 더해 과감한 핵심 관문을 주된 혁신 의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말을 굉장히 어렵게 쓰네요. 누가 쓴 거야? 아, 역시 이수광님이 썼네요. 그쵸? 멋지다. 봤으면 그 다음에 6호 한번 보겠습니다. 6호. 요것도 나름 핫합니다. 핫해. 교원지휘법 개정안,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기대하며 발행인 이수광 씨고 그 다음에 글을 쓴 것은 소미영이라는 연구원입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경기도 교육청의 최근 3년간 교권 침해 현황을 살펴보면 교권 침해 주체 및 침해 행위가 다양해지고 있고 한편 교권의 개념과 보호해야 할 활동 범위에 대한 교직 사회의 합의가 미흡한 가운데 교권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가져올 파급 효과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각 시도의 교권 보호 관련 조례는 지역마다 교권을 포괄적 추상적으로 정의하거나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 요구 권한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이에 대해 정책적 대응 과제로는 교권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교권 침해 행위의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와 교육 주체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 매뉴얼 제공 및 연수가 필요하며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에 대한 개선안으로 분쟁 조정 권한뿐 아니라 심의 권한 및 징계 조치 권한을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과 결정이 중요하고 이 법 개정 예고안의 쟁점 과제에 대한 실질적 지원 시스템 블라블라블라. 그쵸? 우리의 인식 요것들은 뭐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이건 뭘까? 제목 잘 뽑았네요. 인권 침해는 곧 교권 침해다. 교원들의 학교 및 교육 활동 현장에서 교육 주체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관리자 등과 생기는 모든 갈등을 교권 침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큼. 뭐만 안 좋으면 그냥 교권 침해라는 거죠. 즉 인권 침해와 교권 침해를 구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에 존중과 배려의 공동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기 교육의 주체들이 자신의 권리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교원이 자신의 교육 철학을 확고한 신념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에 대한 의견도 상이하다. 이제 더 이상 교사의 권위를 세워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며, 그죠? 교사 개인의 철학보다는 학생과 학부모의 가정 환경 및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가치관에 대한 수용으로 인해 교원은 스스로의 자리가 점점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학생 인권 조례 제정 이후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 교사도 학부모도 인권 감수성의 향상으로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장이 중요성이 확산되었다고 인식한다. 이에 반해 교권에 대한 그동안의 관심이 학생 인권에 상대적으로 약했다. 그죠? 상대적으로 약했고, 이것은 제도적인 보완에 불일지 학습권과 수업권의 대척점으로 인식되는 경향으로 나타나, 즉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대립되는 개념으로 인지되면서 교권 침해와 인권 침해의 경계와 범주에 대한 혼란도 같이 나타나는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 교권지휘법 개정안에 대한 현장 인식은 어떠한지 봅시다. 교권지휘법 개정안, 법이 교권을 보호해준다? 물음표겠죠. 2019년 10월 17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고요. 교원지휘법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교육감의 고발 조치 의무 부과, 학생의 학급 교체, 강제 전학 등의 징계 조치 세분화 등을 반영하고 있으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명확한 범위와 기준이 없어 법적 다툼의 가능성이 예상이 어느 정도 된다. 교권과 교육권, 그 개념과 내용의 광의성과 다의성. 교권과 교육권의 개념과 내용은 넓고 다양하다. 교원, 교직원, 그리고 교사의 법적 지위에 대한 용어와 지위에 대해서 구별이 필요하며, 교육자로서 지위에 상응한 교권을 교사의 교육할 권리 또는 권한 혹은 교육권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전문적 지위에 상응한 교권으로서 신분 보장 등에 대한 제 권리를 뜻하면 그 밖에 인권과 기본 주체로서 이에 상응하는 권리와 권위로 규정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결국 말하고 싶은 건 이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쵸? 교권 보호의 사각지대, 유치원 이런 게 있고, 교권 침해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된다. 고민해야 된다.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싶은 건 여기 아닐까 싶어요. 그죠? 교육 주체들의 인식 개선과 학교 자치를 지향한다. 교권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모든 교육 주체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거죠. 다시 읽을게요. 교권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모든 교육 주체가 서로 배려와 존중, 배존. 다시. 교권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모든 교육 주체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분절적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법 개정 예고안을 통해 학교 민주주의와 학교 자치 차원의 종합적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한다.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배려와 존중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대립적 개념이 아니다. 그쵸? 여기 보면 대립적으로 인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계속 그 이야기 나옵니다. 그쵸? 자, 6월호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월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으로서 시민성을 지향하는 학교 민주 시민 교육. 그쵸? 학교 민주주의 지수 조사 결과 경기도교육청 학교 민주주의 지수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학생의 점수가 가장 낮고 교직원의 점수가 가장 높은 점, 학생의 경우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점수가 낮아지는 점이 특징으로 나타난다.
학교 민주 시민 교육의 영역별로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살펴보았을 때 학교 문화 영역에서 권리중심 시민상이 강조되는 점, 학교 구조 영역에서 학교별 민주적 리더십 편차와 문제와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참여를 통한 실천 역량 부족 문제가 민주시민교육 실천 영역에서는 교육과정 연계 및 학교 안팎 지원을 통한 민주시민 실천의 편차가 상존하고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활동이 일부 도구화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썼니? 누가 썼을까? 이병희님. 학교 민주시민교육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첫째, 둘째, 학교 민주시민교육 일반화 측면에서는 학교 민주시민교육은 개인의 권리중심 시민상과 공동체적 삶을 위한 책임중심 시민상을 뛰어넘어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행위에 대한 비판적 주체로서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는 the public으로서의 시민상. 왜 이렇게 어려워? 각 교육 주체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다양한 삶의 문제에 참여하여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학교 민주주의 교육은 개인, 가정, 학급, 학교, 지역 사회로 확장되는 구조 속에서 일상적인 삶 자체여야 한다. 어렵네요. 그렇죠? 학교 민주주의 지수 나온 거 학교 문화 영역. 그렇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건 한번 익혀 두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 민주주의 지수의 구성, 학교 문화, 학교 구조, 민주시민교육의 실천. 학교 문화가 얼마나 민주적이냐, 학교 구조, 민주시민교육 실천. 이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볼까 그냥? 학교 문화 영역,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구성원들의 민주적인 가치를 공유하며 삶의 양식으로 실천하는 성숙한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음. 쭉 됐고요. 요거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다. 그쵸? 여기 위에도 한번 볼까요? 여기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쵸? 권한 위임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점차 자유로운 의견이 개진되는 회의 문화로 이어지는 데 기여하였고, 특히 학생인권조례 제정 및 학생인권센터 설치, 학생인권 옹호관 배치, 학생자치활동 보장 정책 등은 학생인권 존중에 대한 의식을 비약적으로 바꾸었다는 점에서 큰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교직원들은 학생 인권에 비해 교권이 존중받는 학교 문화 형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학교 공동체의 비전을 세우는 과정에서 학교 일반 직원 등이 소외되거나 참여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그간 추진된 정책들이 일부 학교 시민의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한 이른바 권리 중심 시민상에 집중해온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학교 구조 영역, 그쵸?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인 리더십을 바탕으로 구성원들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민주적 의사결정 체제를 구축하는 학교 구조를 만들기 위하여 교직원 회의, 학생자치회, 학부모회, 학교 운영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 등 학교 자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바탕으로 학교 시민 참여를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장의 민주적 리더십 여하에 따라 학교 시민에게 권한 위임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학교장에 정점을 둔 학교 구조가 여전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일부 교직원들은 소극적 권한 해석하거나 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학교 시민의
시민적 실천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하여 갈등을 민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마저 학교 사정에 따라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키거나 학교 시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부분적 한계도 있다. 그렇죠. 민주시민 실천 영역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을 위하여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통일시민, 세계시민 교과서와 각종 자료를 개발, 보급, 교육과정과 연계한 민주시민 역량 함양을 위한 교사 직무연수 확대, 학생이 기획 운영하는 학교 행사와 다양한 학생 사회 참여 동아리 지원, 학교 민주주의 지수를 통한 학교별 진단과 평가, 학부모 지원 사업, 학교 공동체 대토론회, 학생 정책 결정 참여자 등을 통해 다양한 학교 민주시민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학교 민주시민 교육 발전 방안입니다. 학교 민주시민 교육의 일반화. 그렇죠. 삶의 양식으로서 학교 민주시민 교육의 실천입니다. 학교 민주시민 교육은 삶의 양식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렇게 쭉 있고요. 첫째, 학교 공동체가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기초 단위가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의 통로가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학교장의 권한위임은 학교의 비전과 목표, 가치와 원칙을 모든 교육 주체와 공유하는 상황에서 함께 논의되어야 하며 단위 학교별 학교장 위임 정결 사항에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교육 주체에게 위임되는 권한을 명시하여 교육 주체 간 실질적인 협력이 일어날 수 있는 권한 위임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셋째, 학교 교육이 모든 민주시민 교육이 될 수는 없지만 학교 안에서의 다양한 활동 경험들, 갈등과 그 치유, 갖가지 목적을 두고 벌어지는 경쟁과 연대 등이 상존함. 이러한 관점에서 학교 교육의 지향은 시민성 함양에 있다. 그래서 교과서. 넷째, 학교 민주시민교육은 학교 구성원의 자신의 이해관계를 공동적 이익과 연계하여 설명하고 해석하는 행동하는 공중으로서의 시민성과 연계된다. 다섯째, 학교 시민교육은 학교 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참여 교육임. 이런 것들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교육시선 7월호까지 봤습니다. 8월호까지 봐야 되는데 우선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